엄마! 엄마! 아들의 절규가 타들어가는 집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불길은 지붕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 땅을 두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라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마, 오늘도 라면이야? 미안하구나. 조금만 참아라. 아니에요. 저는 라면이 제일 좋아요. 선희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통장 잔고를 확인한 뒤 한숨을 삼켰던 아침이었습니다. 4만 원. 이번 달 보름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의 거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천장에는 비가 새서 생긴 얼룩이 커다랗게 퍼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얼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부탁할 형편도 아니었고 이사를 갈 여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전기밥솥이 삐익 소리를 내며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오래된 플러그에서 가끔 불꽃이 튀었지만 선희는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제품을 살 돈이 없었고 당장 먹어야 할 끼니가 더 급했습니다. 남편 정호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일이 있었고 비가 오면 수입이 끊겼습니다. 지난달에는 장마 때문에 열흘 넘게 일을 못 나갔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선희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 민지와 5살 아들 준호를 키우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식당 설거지를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오래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집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저녁 6시 정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에서는 땀과 흙먼지 냄새가 났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오늘은 일이 있었구나 싶어 안도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벽에 기댔습니다. 시선은 천장의 전등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도 그 깜빡임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전기였습니다. 배선이 너무 오래되어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고 콘센트마다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은 아니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 10시 아이들이 잠든 뒤 선희와 정호는 작은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통장과 고지서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합치면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전기 배선만큼은 꼭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정말 위험하다고 며칠 전에도 부엌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말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전기 배선 교체 비용이 최소 100만 원은 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대출을 받자니 신용이 좋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정우가 다음 달에 큰 공사 현장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때 하자고 말했습니다. 한 달만 더 조심하면 된다고 콘센트 사용을 줄이고 밤에는 전기를 최소한으로만 쓰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선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쓸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정우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그럼 한 달만 더 조심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습관이 나왔고, 그건 그가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정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선희는 천장만 바라보며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을까? 혹시 그 사이에 사고가 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아이들 밥 먹이기도 빠듯했고 다음 주에는 민지의 학교 준비물도 사야 했습니다. 전기 배선은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희는 더 조심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모두 뽑아두었고 전기밥솥도 밥을 다 하면 바로 플러그를 빼두었습니다. 에어컨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고 선풍기도 최소한으로만 틀었습니다. 정호도 퇴근 후 집안 곳곳의 전기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부엌과 거실의 멀티탭을 새 것으로 교체했고 낡은 연장선을 모두 버렸습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위험 요소는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별일 없이 조용했고 선희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호의 큰 공사 현장도 확정됐다는 소식이 왔고 다음 달부터는 수입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2시 선희는 잠결에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방 안이 희미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희는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고 복도에서 짙은 연기가 몰려왔습니다. 거실 쪽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화재였습니다. 선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호를 흔들어 깨웠고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둘은 재빨리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고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준호를 안았고 선희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현관 쪽으로 달렸지만 거실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벽지가 타들어가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고 천장의 형광등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정호는 재빨리 방향을 바꿔 뒷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부엌을 지나 작은 뒷문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정호는 벽을 더듬으며 길을 찾았습니다. 선희는 민지를 끌며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부엌을 지나는 순간 뒤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거실 쪽 벽면에 전기 배선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열기가 밀려왔고 선희는 그 충격에 민지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민지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나갔고 정호가 재빨리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는 준호를 안고 민지의 손을 잡은 채 뒷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문 밖은 시원한 밤 공기였고 정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선희가 없었습니다. 정호는 아이들을 마당에 내려놓고 다시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열기가 얼굴을 태울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정호는 선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외쳤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남겨진 선희는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방향 감각을 잃었고
짙은 연기 때문에 뒷문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더듬었지만 벽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선희는 숨을 참으려 했지만 연기가 폐로 들어와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선희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부엌 옆 좁은 복도로 손을 뻗으며 벽을 따라 움직였고 익숙한 문손잡이를 만졌습니다. 화장실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연기가 조금 덜했지만 여전히 숨쉬기는 힘들었습니다. 선희는 세면대 수도꼭지를 틀었고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었고 수건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았습니다. 조금 숨쉬기가 나아졌지만 화장실 문틈으로 연기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선희는 욕조를 봤습니다. 작은 욕조였지만 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기 시작했고 찬물이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물이 절반쯤 찼을 때 선희는 옷을 입은 채로 욕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선희는 몸을 웅크려 가능한 한 물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코만 수건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욕조물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열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지만 물속에서는 온도가 조금이나마 낮았습니다. 선희는 가만히 있으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숨을 최소한으로만 쉬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무사히 나갔을 거라고 믿었고 곧 소방차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밖에서는 계속 폭발음과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고 벽이 갈라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선희는 욕조 안에서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물이 조금씩 미지근해졌지만 여전히 밖보다는 시원했습니다. 수건은 계속 젖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가끔 물속에 담갔다가 다시 얼굴에 덮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선희는 자꾸 잠이 오려는 걸 애써 버텼습니다. 잠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지와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할까? 남편은 괜찮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선희는 입술을 깨물며 의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소방차였습니다. 선희는 그 소리에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과연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작은 화장실, 이 욕조 안까지 올 수 있을까? 밖에서는 소방대가 도착했고 물줄기가 집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소방대원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내가 안에 있다고, 부엌 쪽에 있을 거라고 외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재빨리 진입 준비를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바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먼저 물로 불을 잡고 구조가 가능한 경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집 앞을 서성이며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쳤습니다. 자책했습니다. 왜 전기 배선을 바로 고치지 않았나? 왜 아내를 놓쳤나? 10분이 지났습니다. 불길이 조금씩 잡혔고 소방대원 2명이 방화복을 입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생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무너졌고 부엌도 대부분 타버렸습니다. 천장은 절반이 무너져 내렸고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잔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발견한 건 그로부터 5분 뒤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겉은 검게 그을렸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대원이 문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화장실 안은 연기로 가득했지만 불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욕조가 보였고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열화상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체온이 감지됐습니다. 소방대원은 재빨리 욕조로 다가갔습니다. 물속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젖은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수건을 조심스럽게 드러냈고 선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생존자 발견, 화장실 욕조 안, 의식 미약하지만 생존. 다른 대원이 달려왔고 둘이서 선희를 조심스럽게 욕조 밖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선희의 옷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수건으로 보호되어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선희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에서 기다리던 정호가 선희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아이들도 따라왔고 모두가 선희를 둘러쌌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남편의 얼굴이 보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고 선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에 깨끗한 공기가 들어왔고 의식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정우는 선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말없이 아내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지와 준호도 엄마의 다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선희는 가족들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제대로 웃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있다고, 괜찮다고 전하려는 듯. 구급차가 선희를 병원으로 실어갔고 정우와 아이들도 함께 탔습니다. 집은 완전히 타버렸고 소방대는 잔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선희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큰 화상은 없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폐가 손상되었지만 치료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정우는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고 민지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에는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전기 배선을 미뤘던 결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선희가 돈이 없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라도 고쳤어야 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대출도 안 되고 빌릴 사람도 없었고 당장 끼니를 걱정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좀 더 무리해서라도 고쳤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도 잃지 않았을 것이고 선희도 죽을 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지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딸의 손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선희의 상태가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선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화재 상황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보호한 건 교과서적인 생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놀랍다고. 정우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고 정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는 침대 옆에 앉아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고맙다고 해야 할지, 사랑한다고 해야 할지. 선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부엌 벽면에 오래된 전기 배선에서 합선이 일어났고 그것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더 무거웠습니다. 정우는 탄 집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에 맡기고 혼자 갔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과 무너진 지붕, 재만 남은 가구들. 20년을 살았던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소방 작업 때 사용했던 물이 고여 있었고 집 안쪽에는 아직도 타다 남은 냄새가 진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재와 잔해가 밟혔습니다. 부엌 자리로 갔습니다. 거기가 불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벽은 완전히 타버렸고 전기 배선은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화장실 문은 검게 그을렸지만 아직 서 있었고 안쪽 욕조도 그대로였습니다. 물은 다 빠져 있었지만 욕조 바닥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욕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희가 이 좁은 욕조 안에서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뜨거운 화재 현장에서 이 작은 공간이 생명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욕조 가장자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도자기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이 차가움이 선희를 살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터를 나와 마당에 섰을 때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 할머니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사람은 대신할 수 없다고, 가족이 모두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은 사라졌지만 가족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웃 아저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돕기로 했다고, 일단 임시로 머물 곳을 구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동네 회관 2층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당분간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아주머니는 옷가지와 생필품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모았다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고,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 선희가 퇴원했습니다. 폐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얼굴에는 화상이 거의 없었고 몸도 큰 상처 없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회관 2층에 마련된 임시 거처로 가족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웃들이 이불과 생필품을 가져다 줘서 지낼 만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새로운 공간에 신기해했지만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선희는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탄 집터가 보였습니다. 아직도 검은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감사함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모두 무사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 반찬들이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성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보태라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우는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장님은 꼭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장님은 또 다른 소식도 전했습니다. 구청에서 화재 피해 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임시주거 지원과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이장님께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희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은 괜찮다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잠들었고 정우와 선희는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미안하다고, 가족을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희도 울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안도, 슬픔, 감사.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울음이 멈췄을 때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위험을 미루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천천히라도 괜찮으니 함께 일어서자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구청에 화재 피해 지원을 신청했고 임시 거주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를 도와준 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럭을 빌려주고 짐을 옮기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모든 전기 설비가 새 것이었고 안전했습니다. 정우는 입주하자마자 집안 곳곳의 전기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콘센트 하나하나, 스위치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웃들이 가져다 준 식재료로 김치찌개를 끓였고 밥을 지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작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새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고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지만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우가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아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호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위험한 것은 절대 미루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있으면 반드시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거냐고. 정호는 그렇다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도 안심하는 표정으로 아빠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와 정호는 작은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시 불빛 때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도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이번에는 제대로 안전하게 살자고.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고, 함께 다시 일어서자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약속했던 큰 공사 현장에 들어갔고 수입이 안정됐습니다. 선희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생활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탄 집터는 철거됐고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끔 그 자리를 지나가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주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정혼의 가족을 위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회관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다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장님이 정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화재 피해 가정을 위한 주택 재건 지원 사업이 있다고, 신청하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다른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화재 이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피곤한지 일찍 잠들었고 정호와 선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많이 돌아왔다고,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고. 정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욕조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했다고,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라고. 정호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았다고, 함께 버텼다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석 달 뒤 정혼의 가족은 새 집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구청의 지원, 그리고 정호와 선희가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기배선은 최신 것으로, 소화기는 곳곳에 배치하고 화재 경보기도 설치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집이 완성되는 날, 가족은 새 집 앞에 섰습니다. 작지만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고 정호와 선희는 손을 잡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고, 다시 일어섰다고.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화재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고 별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선희는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가족과 함께라는 것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